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어후드에서 지갑을 담당하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어후드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최정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어우드에서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누나를 맡고 있는 김승현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저희 최고령자. 그래서 사이 안 납니다. 네. 지난번에 어쨌든 첫 촬영해가지고 방송 업로드 됐는데 보니까 좀 감회가 어떠세요?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어땠어요? 저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저희 와이프가 네. 파이팅 아, 예. 이렇게 하면서 하트라고 댓글 달아줬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지갑을 기대해 보도록 그래서 오늘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님한테 궁금한 거 없으시냐 물어봐서 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불법 주차 문제, 오피스텔이나 자기 사유지 앞에 이렇게 자기 차를 막고 있는 불법 주차의 경우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사건도 많이 있지 않나요? 사건이 많이 있나요? 차를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알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화순에서 그 어떤 축제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이제 인근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는데 그 앞에 인근 지역 주민분이 주차를 해서 그 관광객분 차량을 뺄 수 없게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 쪽에다가 차를 방치해 두고 가버려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이제 그런 일들이 최근에는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변은 차 좋아하는데 뭐 보배드림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냥 눈팅만 하고 있어요. 그 보배드림 회원으로서 가입은 되어 있는데요. 차가 그렇구나. 좋지 않아서. 아니, 네,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받을 때 많잖아요. 보면은 저도 막 이렇게 불법 주차뿐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갓길 주정차들도 이렇게 돼 있어서 막 빼기 힘들 때 보면은 좀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불법 정차된 차들은 다 그냥 망치로 창문을 깨버려도 이렇게 문제가 없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사건의 경우에 오히려 약간 적반하장격으로 그 불법 주차한 차량의 소유주가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재물 손괴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타이어를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못 가게 막아놨다, 이런 것도 손괴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차량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서 손괴가 해당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부수는 것뿐만 아니고 효용을 해하면 손괴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풀기 어렵게 만들어서 네. 운전자가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판례가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각자 생각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보통 아파트 불법 이렇게 주차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딱지 같은 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적반하장격으로 왜 붙였냐, 손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우는? 그거는 뭐 좀 사람마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 장을 붙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떼기가 귀찮은 건 사실이죠.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자동차 전체의 어떤 그 목적, 주 목적, 운행을 하는데 뭐 효용을 해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시야만 좀 돌리면은 사실상 뭐 운행을 하는 데는 뭐 차가 예쁘진 않을 수가 있는데요. 뭐 효용을 해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뭐 여러 장 덕지덕지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체인으로 자동차를 묶어놔서 자동차 운행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은 그건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TV 나온 사건 중에 은행 입구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은행원이 화가 나가지고 막 테이프로 막 감아서 엄청 돌린 거죠. 그래서 그 차 주인이 나중에 테이프 다 떼고 수리비 견적 120만 원 나왔다고 문제 삼은 그런 사건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손괴가 되냐 아니냐, 죄가 되느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많던데, 일단 인터넷상 정서는 그게 무슨 죄냐, 네가 잘못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얼마나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적으로 이렇게 남을 벌할 수 있나, 제재할 수 있나, 좀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 아무리 이게 손괴죄라가 된다고 해도 이제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살인 위협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때려도 정당방위가 되듯이 내 재산이 지금 도저히 막 차를 뺄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내가 자력구제 행위, 자구행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차를 이렇게 옮겨놓든지 이렇게 막아놨다. 이런 거는 좀 위법성이 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차량을 임의적으로 옮기려고 하면 좀 강제성이 많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차에 어느 장치를 체결을 해서 강제적으로 힘을 옮긴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손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걸 괘씸한데 법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다 네티즌들의 공통적인 그 분노 포인트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장소에 따라서 그곳이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상가나 어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교통의 흐름이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느냐 이 문제도 있고 또 교통이 흐름이 방해된다라고 하려면 그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지 후진을 여러 번 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정도로는 방해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답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스스로 이제 편집의 기회를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견인은 왜 안 되냐 그 얘기도 많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법 주차한 사람들 견인도 못 해가느냐. 그럼 법적으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뭐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견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도로에 걸쳐져 있다던가 뭐 바퀴가 걸쳐져 있다던가 나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견인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뭐 견인 조치는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게 뭐 횡단보도에 차를 놓으면 안 된다든지, 네. 가령 뭐 버스 정류장에 놓으면 안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서 견인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오피스텔 주차장에 남의 집에 주차해놨다. 네. 이거는 견인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열받으니까 우리도 그냥 막아놓고 그냥 서로 그렇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법에도 이론적인 문제로 가네요. 손해액의 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아, 전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출장이라던가 이런 기회비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는 무조건 배상해줘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손해거든요.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알아야지만 아니면 알 수 있었어야지만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 사람이 뭐 출장 가야 되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모른다 그러면 그런 손해는 배상을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최소한 뭐 소송에서 주장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뭐 보통은 번호는 적어두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장 몇 분 내에 빼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 정도는 고지를 해야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그런 특별 손해도 주장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자기가 민 차랑 받은 차랑 둘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퀴가 1열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삐딱하게. 나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얘가 엄한 데 가서 이렇게 꽝 박았을 경우에 이런 것도 제가 손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받친 차 역시 주차 공간이 제대로 주차를 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 일부 과실상대 정도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과관계 이론적으로 문제인데 인과관계가 내가 밀어서 차가 고장난 거다. 아니 그 사람이 차를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차가 고장난 거다. 근데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 문제거든요. 어머니가 날 이렇게 낳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밀었다. 그럼 어머니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끊어주는데 그게 이제 판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상당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밀어서 고장났다. 밀어서 그 손괴가 됐다. 이거는 민 행위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차주인이 이렇게 해놔서 그 고장난 거다. 이건 인정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낮습니다. 민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서 밀어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일반적인 법 강정에 맞잖아요. 예. 그래서 뭐 차주인이 이렇게 삐뚤게 해놔서 너도 책임져?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시덥지 않은 컨텐츠로 계속 가보려고 해요. 사실 저번에 근데 강원랜드도 한번 가서 찍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언제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가보시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